네, 안녕하세요. 어, 플라톤 인문학 TV 김성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미중 패권과 국내 정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눔을 갖기로 원합니다. 참 요즘에 우리 국내 정치를 보면 참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이게 있죠. 왜 그럴까? 특히 얼마 전에 그 광복절 논란으로 반일, 친일 역사관이 거세지면서 그 갈등이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그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좀 국제적인 상황이 변했어요. 2017년서부터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그 미국의 제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었는데, 음? 시진핑이 이제 그 지역 패권 도전을 하고 오바마가 아시아 회귀 정책을 피면서 그 충돌이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사실 그 전에는 한일 간의 어떤 그 역사 문제나 이런 충돌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위안부 문제를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 타결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시대에 다시 백지화시키기도 했지만, 근데 그러던 미국이 2017년에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 이후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간접적으로 일본을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빌 클린턴 대통령도 뭐예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명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미국 정부가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중재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2017년 이후에는 그런 중재가 없이 그냥 그 간접적으로 일본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가는 거죠. 심지어는 그리고 이제 그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했을 때, 그러니까 미 의회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면서 이 파기 철회를 압박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사실상 악화 일로에 치달았고 거의 파탄 지경이 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국절 문제도 그때 나오기 시작을 했죠. 사실 이 건국절 문제가 건국절 문제가 역사학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에서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에 일부 학회에서 건국절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쟁점화되기 시작한 거는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 건국절을 3.1운동 2019년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 상해임시정부 설립인 4월 11일이나 3.1절로 사실 건국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화되고 거기서 이제 쟁점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정부에서 뭐 8.15 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쭉 논란이 됐고, 2017년서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은 한번 거세게 논쟁이 붙었다가 잠잠해지고 다시 지금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 역사적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반일 반중과 친미 반중의 국제 정치적인 문제가 여기에는 녹아져 있다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는 임시 정부를 국가 수립으로 지정함으로써 친중 반일을 국시화한 거죠. 국시화한 거죠. 그걸 국시화하고자 한 거죠. 그러면서 1948년 건국을 부인함과 동시에 친미 반공을 지우고자 하는 그 의도가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자, 1948년 건국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그 건국에서 친미를 나오게 하고 반공을 국시로 하는 그런 헌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919년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죠. 그리고 뭐예요? 김구와 더불어서 임시정부를 부각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김구는 국적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이 건국 세력을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48년을 건국을 말하고자 하는 세력은 친미 반공을 국시로 하는 세력이죠. 요즘은 보수 세력. 그전에는 뭐 진보 세력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그 구도가 친중 반미 반일 친미 반중 이 구도가 지금 국내 정치 속에 녹아들고 이것이 역사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갈등 상황은 이거는 단순히 팩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팩트를 놓고 건국을 놓고 이렇게 정치 이념이 부딪히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팩트는 뭐냐? 어떤 것도 그 정치 이념과 어떤 그 역사관과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팩트에 기반해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정치 세력, 이 세력이 어느 세력이 더 팩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라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예요. 임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붙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독립운동의 시작이지 건국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의정원이 있는 국가 체계라고는 하지만 그 준비 단계였을 뿐 한반도는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정치 체계가 친미 반공을 국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로 편입되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라는 거죠. 지금의 그 건국절 한일 역사 문제, 그 국내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역사 문제, 민주당 국힘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중 패권이라고 하는 그 국제적 정치적 흐름 속에서 친중 반미, 반중 친미의 대결 구도로 봐야 된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 구분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무엇이다? 팩트에 대해서 기반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어저께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 정부가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 이유로 그 근거로 무엇을 드냐면 일본 국적을 주면은 병역의 의무도 있어야 되고 뭐 의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거죠. 뭐 국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사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본 국적을 주는데 국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원래 일본인 그 일본 본토에 살던 사람들, 원래 일본 민족, 그것은 원래 1등 국가로서의 일본 국민이고, 우리 조선은 어떤가요? 조선 사람들은 2등 국민이라는 거예요. 일본 국적인데 이쪽은 1등이고 이쪽은 2등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쪽은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면 이쪽은 뭐야? 그냥 비즈니스 뭐 이런 차등적인 국적을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러한 차별을 겪었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을 안 준 게 아니라 2등 국민이었다. 차별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과 명제가 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서 한번 할아버지 호적 띄워보면 나오거든요. 아니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바뀌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호적을 띄워보니까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띄워보니까 이게 창씨 개명한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창씨 개명이 다 뭐예요? 일본 이름을 주는 거고 일본 주민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한반도는 일본이었고 본토는 아니었죠. 그건 뭐야? 2등 일본 국민이다는 이게 팩트라는 거지. 그렇게 팩트를 왜곡을 해서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친중 반미, 친미 반중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념적 충돌을 일으킴으로 해서 이 패권 경제의 모습을 국내 정치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 여러 역학관계가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요? 팩트에 기반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판단을 해야 된다. 팩트는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국권이 없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 팩트에 기반해서 어떤 해석도 해야 되는 거고 그 팩트에 기반해서 어떤 정치도 문화도 창출해야 되는 거죠. 이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치 구도 속에서 이 팩트를 왜곡하고자 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